어린이 보호구역 속도 제한에 대한 의견이 분분합니다. 현재 어린이 보호구역은 30km 이내 속도로만 달릴 수 있지만 운전자들은 심야 시간에 속도 제한을 완화해달라고 요구를 하고 있는데요. 경찰청은 지난해 시간제 속도 제한 운영을 10곳에서 더 확대하겠다고 밝혔다가 하루 만에 번복하기도 했습니다. 최근 대통령실이 최고의 국민정책 제안에 도심 속도 제한 탄력 운영을 선정하면서 다시 확대될지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생생매거진 오늘 박은정입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내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마련된 이른바 민식이법이 시행된 지 4년이 지났습니다. 하지만 관련 사고는 계속되고 있는데요. 지역의 스쿨존 교통사고 현황 오늘 기자의 눈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4월 3일 수요일 생생매거진 오늘 시작합니다. 자, 경북일보 전지훈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민식이법 시행된 지 4년이 흘렀습니다. 그런데 뭐 관련 사고 소식이 뉴스에서 자주 들려요. 네, 맞습니다. 예. 민식이법이 시행된 지 벌써 4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음에도 여전히 어린이 보호구역에서의 위험이 존재하는 걸로 현장에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네. 민식이법은 2019년 9월 충남 아산 한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로 사망했던 고 김민식 군 당시 9살이었는데 그 사건이 발생한 이후에 특정 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라고 해서 지난 2020년 3월 25일부터 시행이 됐지만 사고 건수가 오히려 늘거나 줄지 않고 있어서 좀 추가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지역의 상황, 경북 상황 한번 살펴볼까요? 네, 우선 경북 지역 내 어린이 보호구역 교통사고 건수는 줄지 않은 채 유지 중인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경북경찰청에 따르면 스쿨존 내 어린이 교통사고 연도별 현황을 보니까 2019년에 21건, 2020년 22건, 2021년 39건, 2022년 27건으로 해마다 20건 이상의 사고가 발생을 했고요. 네. 민식이법이 시행된 지가 2020년인데 오히려 2021년까지는 사고가 더 늘어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2022년에는 좀 줄었나요? 네, 우선 그 당시 도로교통법과 특정범죄 가중법이 개정 시행됨에 따라서 스쿨존 내 과속 단속 카메라 설치가 의무화가 됐거든요. 그래서 운전 의무 위반으로 13세 미만 어린이 사망이나 상해 사고를 일으킨 운전자를 가중처벌하는 동시에 단속 카메라로 사고 예방을 병행하겠다는 계획이 추진돼 왔습니다. 네, 그 전해는 이제 계속 늘다가 네. 그 해에 좀 줄어든 거네요. 네, 그래서 최근 5년 사이 그 경북 지역 내 스쿨존 무인 단속 카메라가 대폭 늘어났었는데 단속 카메라 설치 사업이 추진되는 초기에 설치되지 않은 장소가 많다 보니까 사고는 꾸준히 계속 늘었던 걸로 이렇게 예상이 되고요. 네. 하지만 2019년 21대에 불과했던 무인 단속 카메라가 현재 871대로 40배 이상 늘었고 카메라에 의한 단속도 2019년 2495건에서 지난해 58만 9,600여 건으로 26배 이상 증가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장비들이 경북 지역에 대대적으로 설치되면서 사고가 점차 감소한 걸로 분석이 됩니다. 경북은 그렇고 대구의 스쿨존 현장은 어떻습니까? 대구 동구와 중구 한 초등학교 인근 현장을 한번 확인해 봤는데요. 민식이법 시행 4년을 맞았지만 여전히 대구 지역 학교 앞에 여전히 위험한 요소들이 곳곳에 존재를 했습니다. 학교 시간이 됐을 때 학생들을 태우려는 학원 학부모 차량으로 도로 일대가 정체되기도 맞아요. 했고요. 예. 그렇지만 이제 정체된 차량 사이로 아이들이 가로질러 도로를 건너는 일이 빈번하거든요. 네. 그래서 결국 전차 차량을 지나서 달리는 차량 운전자는 아이가 갑자기 나타나는 상황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었습니다. 서행을 하더라도 아이가 갑자기 튀어나오기 때문에 급브레이크를 밟을 수밖에 없는 상황도 있었고 그리고 인근 불법 주정차 차량들도 있어서 마찬가지 같은 상황이 계속 유발되는 상황이었습니다. 네. 그 학교 앞이나 좁은 도로의 불법 주정차 차량과 또 키가 작은 어린이들 보행 특성을 고려하면 위험한 상황이 항상 발생할 수가 있는 건데 그동안 지역에서 발생한 사고 현황은 어떻습니까? 대구 지역 같은 경우에는 민식이법 시행 첫 해인 2020년 23건으로 그 전년도에 비해서 감소를 나타냈지만 2021년에는 31건, 2022년에는 신고가 나고 있네요. 예, 38건, 지난해에는 48건으로
다시 점차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근 학부모나 학원 차량이 하교하는 학생들을 데려가기 위해 정차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좀 반복되고 있어서 사고가 계속 이어지는 원인 중에 하나로 꼽히고 있고요. 네. 그리고 특히 부모와 아이가 1대1로 만나서 하교하는 것과 달리 많은 어린이들을 태우는 학원 차량 같은 경우에는 모든 어린이들을 좀 챙기기 힘든 점이 사고 발생 원인에 또 포함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주정차 과태료 부과 기준에 따라서 5분 이내에 하교 중인 학생들을 모두 태워야 하는데 현실적으로 좀 어렵기 때문에 정차 시간 넘기는 경우가 다반사인 상황입니다. 그렇습니다. 그 안전운전 의무를 위반했을 때 어떤 처벌을 받게 되는 건가요? 시행 4년째를 맞은 민식이법이 이제 도로교통법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속하거든요. 여기에 따르면 스쿨존에서 안전의무를 위반해 만 12세 미만 어린이를 사망하게 한 운전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 징역에 처하도록 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어린이를 다치게 했을 경우에는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부터 3천만 원까지 벌금 부과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환경을 좀 개선하기 위해서 추가로 좀 고려해야 할 요소는 어떤 게 있을까요? 우선 어린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의견이라보다는 좀 현실에 맞는 법과 규제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있었습니다. 현실이라면요? 네,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어린이 보호구역 또는 인근 정차 시간을 5분 이상으로 조정하면 학원 차량 같은 경우에는 여유가 좀 있어서 아이들을 안전하게 챙길 수 있다라는 의견이 있었고요. 네. 그리고 요즘 맞벌이 가구가 많다 보니까 하교하는 어린이들을 학원 선생님이 챙기는 일이 많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이런 배경에서 나온 의견들로 보이고 추가적으로는 시속 30km의 제한 시간을 등하교 시간에만 맞춰서 좀 조정하자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 외에는 네. 시간 제한을 좀 풀고요. 네, 대구경찰청이 올해 초 시민을 대상으로 또 교통안전의식 조사를 진행했는데 여기서도 어린이 통행량이 많은 시간대에는 이제 시속 30km로 조정을 하고 그 외 시간대에는 시속 50km로 좀 제한 속도를 완화하는 보호구역 시간제 필요성에 78.9%가 필요하다고 응답을 했습니다. 불필요하다는 의견은 9.3%로 10명 중 1명꼴로 조사가 됐고요. 네. 이 현황들을 또 확인을 해보니까 고령 인구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서구나 남구에서는 이제 보호구역 시간제를 필요로 하는 시민들이 많았고요. 고령 인구 비율이 상대적으로 낮은 북구 침상권이나 달성권에서는 불필요하다는 응답률이 다른 지역에 비해 높게 나타났습니다. 네. 제도 개선 주민 편의를 위해서 고려를 해야 되겠지만 우선 이제 사고를 막기 위해서 모두의 노력이 참 필요하겠죠. 네. 우선 경북경찰청은 지난 2월 26일부터 이달 18일까지 신학기를 맞아서 어린이 교통안전 종합대책을 세워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스쿨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 어린이 교통안전 문화 교육과 함께 홍보물을 제작해 배부하고 있고요. 관계기관과 함께 어린이 통학버스 상시 점검 등으로 스쿨존 교통사고 예방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네. 스쿨존 교통사고가 잦았던 학교와 등교 학생이 많은 곳이나 또 교통이 혼잡한 곳들도 중점적으로 계도 단속 지역에 포함이 됐습니다. 대구도 어린이 보호구역을 중심으로 지자체와 경찰이 안전수칙 준수를 위한 캠페인을 계속 이어나가고 있는 중이고요. 네. 그리고 지난 1월 그 어린이 보호구역 내 교통안전에 대한 수요조사를 대구시가 실시해서 행안부와 경찰청의 검토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데 다음 달 결과에 따라서 우선 설치 대상지를 선정하고 예산 10억 원을 들여서 무인교통 단속 장비 20대와 방호 울타리를 설치할 방침입니다. 네. 이렇게 지역의 노력도 중요하지만 특히 운전자들의 정말 자각이라고 해야 할까요? 네. 운전자들의 노력이 정말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예. 우선 가장 중요한 게 무엇보다 중요한 게 운전자들 스스로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일단 정지하거나 전방 주시를 해서 이제 어린이를 지킨다는 의식을 가지는 게 가장 중요한 일인 것 같습니다. 그럼요. 2019년 이후에 이제 코로나도 있고 큰일이 발생하다 보니까 이슈가 좀 잊혀진 것 같은데 최근에 날씨가 따뜻해지면서 주변에 학교 주변에 뛰어다니는 어린이들이 유독 많이 눈에 들어오거든요. 그렇습니다. 예. 예, 그래서 통학로 안전 확보를 위해서 지자체와 경찰을 비롯한 관계기관들의 교통안전 대책도 중요하지만 운전자 모두가 안전한 통학로를 만드는데 관심을 가지고 적극 참여했으면 합니다. 네. 스쿨존 학교 주변에서는 무조건 네, 어린이들이 무조건 우선입니다. 일단 정지입니다. 일단 정지입니다. 네. 경북일보 전지현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대구시립국악단과 대구시립극단은 3월 29일부터 대구의 벚꽃 명소죠. 두류공원 산책로 일대에서 버스킹을 선보이고 있습니다. 서유리 리포터 현장 다녀왔다고요? 네, 벚꽃이 피는 시기에 맞춰서 벚꽃 버스킹 공연 매일 진행되고 있는데요. 버스킹은 총 3부로 1부는 대구시립국악단의 대금, 가야금, 해금 등의 연주를 들을 수가 있고요. 2부는 대구시립국악단의 한국무용, 또 대구시립극단의 스트릿 댄스와 중창이 함께하는 무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네. 또 대구시립극단의 뮤지컬 갈라 콘서트로 이뤄지는 3부까지 정말 풍성하고 다양한 음악들 벚꽃 아래에서 들을 수 있는데요. 아, 멋지네요. 네, 현장 소리와 함께 대구시립극단 김명일 배우의 이야기 들어보시죠. 당신과 처음 몇 마디를 주고받을 때나 You gotta you give your tension. 이러기 싫어라. 죄송합니다. 벚꽃이 이렇게 좋은데. 벚꽃이 피어있는 그 배경에서 저희가 시민분들과 함께 어우러져서 공연을 할 수 있어서 굉장히 좀 영광스러웠던 것 같아요. 봄에 어울리는 노래들을 좀 찾으려고 많이 노력을 했었고, 노래들이 관객분들에게 좀 산뜻하게 다가갔으면 하는 그런 기대가 있습니다. 같이 박수도 쳐주시고 머리 위로 손 들고 이렇게 흔들어 주시고 많이 호응해 주시는 모습들이 정말 너무 감사하고 너무 기뻤고요. 그리고 또 감동 있는 곡 같은 부분들은 그 야외인데도 불구하고 되게 집중해서 잘 봐주시고 들어주시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이 너무도 감사했습니다. 벚꽃 보시면서 아주 벚꽃과 함께 잘 어우러진 저희 시립국악단, 시립극단의 공연 많이 많이 보러 와주세요. 네. 두류공원 산책로에 지금 벚꽃이 활짝 피었겠죠. 오늘 네. 비가 오긴 하지만 이 벚꽃을 배경으로 듣는 음악, 와, 멋지겠는데요. 네, 저는 이제 평일 저녁 공연 봤는데요. 날이 어두워지면서 조명도 더해져서 벚꽃이 정말 환상적으로 하얗게 보였거든요. 네. 이 노래 듣다가 고개 들어서 벚꽃 한번 쳐다보고 오. 또 다시 음악에 집중하고 이런 게 정말 좀 현실에서 벗어나서 다른 세계에 와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고요. 네. 국악 공연은 벚꽃이 흩날릴 때 보면 더 분위기 있겠다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극단은 사투리나 요즘 유행하는 노래를 공연 중간에 센스 있게 넣어서 또 관객들의 호응을 이끌어냈는데요. 이상화와 이육사 선생의 이야기를 다룬 창작 뮤지컬의 넘버를 불러서 중간에 또 감동도 놓치지 않았습니다. 예. 시민들의 이야기 들어보시죠. 너무 날씨가 좋고 벚꽃이 너무 확 피었는 거예요. 너무 좋게 펴서 지금 와야 된다, 놓치면 안 된다 하고 부랴부랴 달려왔어요. 엄마하고 같이 왔는데 엄마도 지금 되게 좋아하셔서 잘 온 것 같아요. 아무 생각 없이 걷다가 갑자기 국악으로 레디비를 공연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특이하다 해서 소리에 이끌려서 왔다가 그대로 바닥에 앉아서 1열에서 보게 됐는데요. 처음에는 국악만 하는가 했더니 그게 아니었고 나중에는 뭐 맘마미아나 다양한 음악들도 가져와서 뮤지컬식으로 노래도 부르고 춤도 추면서 다양한 공연을 볼 수 있어서 좋았어요. 저는 우연한 기회에 보게 돼서 중간부터 보게 됐지만 다른 분들은 이번 주까지 공연을 계속 한다고 하니까 때 맞춰서 오셔서 처음부터 끝까지 보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가족들이랑 같이 왔고요. 이곳에 벚꽃이 유명하다고 해서 한번 피었다고 해서 한번 구경 왔습니다. 벚꽃을 보러 왔는데 저녁이 되니까 야경이 조명이 들어오면서 벚꽃이 더욱 더 하얗게 보여서 팝콘처럼 팍팍 튀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오늘 오다 보니까 또 음악 소리 들고서 와보니까 공연을 하고 있더라고요. 너무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그중에서 뮤지컬 공연이 좋았는데 많이 듣던 노래다 보니까 아주 친숙해서 너무 좋았었습니다. 국악 솔로 공연들도 제가 처음 본 것 같은데 이렇게 야외에서 자연과 어우러져서 들으니까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이번 주에 이제 벚꽃이 모두 만개할 것 같은데 가족들과 함께 '함께 나와서 좋은 공연도 보면서 벚꽃 구경 됐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공연도 보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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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은 공
두류공원 산책로 벚꽃이 예쁜 곳으로 참 유명하잖아요. 네, 많은 맞습니다. 분들이 또 찾으실 것 같아요. 그렇죠. 이 산책로를 따라서 야외 공연장까지 가는 길 양쪽으로 벚꽃이 쫙 펴 있는데요. 그래서 더 귀한 곳에 초대받은 느낌도 들고 네. 또 공연장 주변에는 성당못, 83타워 등이 있습니다. 이 벚꽃길이 83타워 정문까지 이어지기 때문에 가족, 연인과 함께 버스킹 공연 보러 오시고 또 벚꽃도 함께 구경하시는 분들 많았는데요. 대구 시립극단의 김파로 사무장에게 공연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시립극단이 뮤지컬 노래와 스트릿 댄스를 준비를 하고 한국무용이 창작 한국무용을 준비했습니다. 며칠 동안 함께 연습했는데 호흡이 잘 맞아서 아마 현대와 전통춤의 이색적인 무대라서 관객들이 너무나 좋아했습니다. 4월 5일까지 평일에는 저녁 7시고 주말은 오후 2시입니다. 매일매일 이루어집니다. 저희 공연을 본 시민 중에 한 분이 두류공원 벚꽃길에서 이렇게 시예술단이 공연하는 걸 처음 봤는데 너무나 좋았다 이런 반응이었습니다. 극단 뮤지컬 갈라 콘서트에는 시민들이 친숙한 노래들로 이루어져서 관객 반응이 폭발적이었습니다. 해마다 해달라는 그 관객의 그 지나가시면서 전해주는 그 얘기를 듣고 다음에도 벚꽃이 필 시즌에는 이렇게 극단의 뮤지컬과 국악의 전통악기로 꼭 다시 한번 협연할 예정입니다. 이게 두류공원 안에는 대구문화예술관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 80홀, 비스홀, 전시관에 많은 공연과 작품들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 두류공원 이 둘레길 자체가 이 봄의 명소입니다. 대구시립극단 국악단이 준비한 벚꽃 버스킹 공연에 많이 놀러와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오늘은 비가 내려서 좀 아쉬운데요. 4월 5일 금요일까지 비가 오지 않는 날엔 매일 공연이 진행됩니다. 오늘은 그러면은 공연이 좀 힘든 네, 건가요? 오늘은 좀 힘들 것 같아요. 그래도 네. 혹시나 또 궁금하신 분들은 대구 시립극단에 문의하시면 자세한 내용 확인하실 수 있고요. 네. 봄 향기 느끼고 싶은 분들은 벚꽃 버스킹 경험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서유리 리포터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사회적 가치와 공익을 실현하고 환경을 지키면서 마을 주민의 삶의 질을 높여 더 나은 함께 사는 세상을 그려봅니다. 함사세요. 오늘은 생명평화아시아 이명은 사무국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 어떤 얘기 해볼까요? 네,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본투표가 일주일 남았고 이틀 뒤면 사전투표가 시작됩니다. 네. 모두 유권자로서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할 텐데요. 오늘은 기후 유권자는 무엇이며 기후 관련 공약들은 어떻게 살펴볼 수 있는지 짚어보겠습니다. 네. 기후 관련 공약 얘기 요즘 많이 들립니다. 그런데 기후 유권자라는 건 정확히 어떤 뜻을 가진 건가요? 네, 기후 유권자란 기후제에 대해 알고 민감하게 반응하며 기후제를 중심으로 투표 선택을 고려하는 유권자를 말합니다. 오. 기후 정치 바람에서 지난해 12월 17개 시도 1만 7천 명을 대상으로 기후위기 인식 설문조사를 실시했는데요. 네. 이 조사에 따르면 33.5% 그러니까 응답자 3명 중 1명이 기후 유권자로 나타났습니다. 오, 그렇군요. 네, 또한 설문 응답자의 62.5%가 정치적 견해가 달라도 기후 대응 공약이 마음에 드는 후보에 투표를 고민하겠다고 답을 했습니다. 응답자들이 한국 사회 도전 과제 중 가장 심각한 것으로 1위는 인구위기, 2위 기후위기, 3위 에너지위기를 꼽은 것을 보면 기후위기 심각성에 대해 인지도가 높다고 할 수 있죠. 네. 그러니까 투표 선택을 할 때 기후 의제를 중심으로 이제 고려를 한다. 그런 유권자를 기후 유권자라고 부르는군요. 네, 맞습니다. 3명 중 1명 정도면은 꽤 많은데요. 네, 그렇죠. 관심들이 많습니다. 서민들이 가장 관심 가지는 물가에도 기후 위기의 영향이 크지 않을까요? 네, 요즘 장바구니 들고 시장이나 마트에 가면 얼마 담지 않았는데도 10만 원이 훌쩍 넘습니다. 네. 여러 품목 중에서도 특히 먹거리 물가가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고 있는데요. 어제 발표한 통계청 3월 소비자 물가 동향에 따르면 농산물이 20.5%가 올라서 전월에 이어서 2달 연속 20%대의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네. 특히 사과 88.2%가 상승했는데요. 전월보다 오름폭을 키웠습니다. 통계 작성이 시작된 1980년 1월 이후로 역대 최대 상승폭이라고 합니다.
이런 배경에는 이상 기후가 있는데요. 사과 생산량은 지난해 이상 기후로 인해 전년보다 30% 가량 급감했습니다. 특상품 사과는 한 알에 10,000원까지 가격이 달해서 1시간 일해서 사과 한 알 먹는다라는 씁쓸한 농담까지 생겼습니다. 그렇군요. 기후 변화가 우리 서민 경제에 이렇게 영향을 끼치는 걸 알 수가 있는데 지난 대통령 선거나 21대 국회에서 기후 의제가 좀 다뤄졌었나요? 2022년 대통령 선거 때는 기후의제가 중심에 서지 못했다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그때 모든 대통령 후보가 10대 공약이 기후위기 관련 내용을 넣긴 했지만 네. 대선 과정에서 기후위기 해결을 위한 심도 있는 논의는 찾을 수 없었다고 볼 수 있고요. 대구 경북 독립언론 뉴스민에서 21대 국회에서 발의한 의안 중 기후위기 관련 의안이 어느 정도인지 분석해서 보도한 게 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21대 국회에서 발의한 의안 26,611건 중 기후위기 관련 의안은 571건, 2.1%에 그쳤습니다. 네. 기후위기의 마지노선으로 알려진 지구 평균 기온 1.5도씨 상승까지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5년 남짓밖에 남지 않았는데요. 이번 선거를 통해서 구성될 22대 국회가 이 시기를 이끌어갈 예정입니다.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서는 전 국회보다 훨씬 적극적으로 이번 국회가 정책 마련에 나서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언론에서도 이제 기후 의제를 좀 많이 다뤄주면 좋겠습니다. 네, 뉴스민에서 총선 특집 기사를 기후에 초점 맞추어서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기후위기, 에너지, 탄소 배출, 기후재난, 농업 5개 키워드로 21대 국회 의안을 분석하고 또 전국 사과 생산량 1인 경북 지역 사과 농가 등 기후위기에 영향을 받고 있는 지역 현장을 찾아서 취재하는 보도를 하고 있고요. 예. 또 뉴스민에서 기후위기 의제를 다루는데 조언을 하는 기후로운 투표생활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학계, 환경운동, 시민사회, 농민 등 각 분야의 위원 9명으로 이루어졌습니다. 네, 위원회 이름이 기후로운 투표생활위원회입니다. 자, 네. 이 위원회 이승열 위원장을 저희가 만나봤는데요. 어떤 활동을 하고 있는지 직접 들어보시죠. 이승열이고요. 기후로운 투표생활위원회 현재 위원장을 맡아서 이번 기후위기와 관련된 투표를 우리가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가, 어떤 게 이슈가 되어야 되는가, 이런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의 삶과 우리 미래 세대의 삶이 얼마나 지속 가능할 것이냐, 이것이 지금 기후위기라는 큰 문제 앞에서 당연히 투표를 하는 데 있어서 기준이 되어야 할 텐데 그런 부분이 얼마나 효력을 발휘할 수 있는지 좀 의문스럽지 않습니까? 일반적으로 볼 때.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관심을 좀 더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어떤 부분에서 어떤 공약이 나와야 되고 그리고 유권자들은 어떤 기준을 가져야 되는가, 어떤 부분에서 좀 구체적으로 이런 어떤 인식 제고, 시민들과 그 앞으로 정치를 할 동량들에게 있어서 기후와 관련돼서 제안하고 알려지고 퍼지고 그렇게 되기를 저희가 바라고 있죠. 기후유권자라는 말들이 요즘 많이 하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얼마 전에 어느 단체였나요? 기후위기와 관련해서 이것이 정치에 반영이 되어야 되느냐 그렇지 않느냐를 물어보는, 그랬더니 한 60여 %, 이 기후위기 문제를 정치의 아젠다로 삼아야 된다라고 하는 결과가 나왔죠. 우리의 삶을 지속시킬 수 있기 위해서는 정치에 기후 이슈가 반영이 되어야 된다라는 걸 숫자로 보여줬죠. 그래서 그런 이제 실체적인 것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런 의미에서 기후 유권자라는 말은 실체를 가지고 있는 아주 중요한 개념어로 떠오르고 있고, 당연히 정치권에서는 기후 유권자들의 눈치, 그것을 보게 만들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기후 유권자라면 이번 선거에서 각 정당과 후보자의 기후 공약을 일단 좀 살펴보고 표를 행사하고 싶을 것 같습니다. 기후 공약을 비교해서 좀 살펴볼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시민단체 언론에서 기후 공약을 비교 정리해서 발표하고 있는데요. 정당별 기후 공약에 대해서는 기후정치 시민 물결, 기후정치 바람, 단비뉴스가 함께 국민의힘, 더불어민주당, 녹색정의당, 개혁신당, 조국혁신당, 새로운미래 6정당의 공약 중 기후 관련 공약을 비교 분석한 기사를 보도했습니다. 네. 네, 농업, 기후, 재난, 에너지, 대중교통, 정의로운 전환, 환경교육 이렇게 분야별 공약을 비교했기 때문에 유권자로서 내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분야의 어느 정당이 적극적인지 파악할 수 있고요. 네. 6개 정당 모두 10대 공약 안에 기후 정책이 포함되어 있으나 순위에는 차이가 있어 정당별로 기후 대응을 어느 정도 중요하게 보는지 비교가 가능합니다. 그렇군요. 정당별로는 이렇게 확인을 할 수 있고 후보자별로도 확인할 방법이 있나요? 네, 물론
건 있습니다. 내일 오전에는 기후정치 바람 등 시민단체의 공동 주최로 총선 후보 698명에 대한 기후공약 전수조사를 발표하는 기자회견이 예정되어 있고요. 네. 또 뭐 지역 언론에서는 대구 경북에 출마한 후보자를 대상으로 기후위기 대응 정책 및 입장에 대한 질의서를 보내어 답변 결과를 취합한 보도를 할 예정입니다. 그렇군요. 기후 유권자라면 최종 결정을 내리기까지 언론을 통해 보도되는 기후 공약 비교를 살피고 투표에 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도 뭐 기후 변화 관심 많습니다. 환경 보호에도 관심이 많은데 이런 기후 의제에 좀 더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고 싶은 시민이 할 수 있는 일이 또 뭐가 있을까요? 네, 내일 오전에 이제 대구 지역 기자회견이 예정되어 있는데요. 대구 기후위기 비상행동에서 4월 4일 11시 동대구역 기후시계 앞에서 기자회견 및 캠페인을 진행합니다. 네. 기후 유권자로서 자유 발언이 가능하고 기후 대응 공약에 투표하겠다는 퍼포먼스도 있을 예정입니다. 기후 유권자의 존재감을 드러내는 자리니 많이 참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총선을 이제 뭐 일주일 앞두고 정당별 후보별 기후위기 대응 관련 공약은 어떤 것이 있는지 좀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생명평화아시아 이명은 사무국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국내 유일의 국제안경 전시회인 대구국제안경전이 오늘부터 5일까지 대구 엑스코에서 열립니다. 개최 전부터 350개 전시 부스가 매진됐고요. 지난해보다 사전 방문 신청자가 3배 이상 늘었다고 하는데요. 수출 상담회와 다양한 특별관 운영은 물론이고요. 올해는 기술 혁신이나 디자인 혁신을 이끌 제품의 혁신상을 시상해서 활동 지원이나 혜택이 주어질 예정이라고 합니다. 성황리에 열리길 바라고요. 대구 시민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오늘 대구와 경북 지역 종일 비가 내리겠습니다. 대구 경북 지역은 10에서 40mm, 남부와 동해안은 20에서 60mm 정도 내리겠는데요. 낮 기온은 11도에서 16도 분포로 어제보다 4, 5도가량 낮겠습니다. 오늘 오후부터는 경북 동해안을 중심으로 바람이 강하게 부는 곳도 있다고 합니다. 안전사고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생생매거진 오늘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박은정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